그리고 저는 그래요. 지금 의사 이 증원들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의대 지금 전공의들이 지금 박단 대표도 자기 대표 아니라고 그러고 있잖아요. 자기 전공의 때려서 나 대표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공의 사직하고 전공의가 아닌데 왜 우리 보고 전공이라고 부르냐? 뭐 거의 이 정도 수준인데 이걸 무슨 수를 잡냐고. 게릴라는요. 지도부가 없는 게릴라는 원래 소탕하는 쪽에서 골머리 아픈 거예요. 세상에. 근데 게릴라가 유의미하게 게릴라전을 펼친다는 건 자발적으로 싸우고 싶은 사람들, 그것도 머리 좋은 전술적 행동을 하는데 개발적으로 각계 전투를 할 수 있는 인간들이 소부대가 무지하게 많다는 얘기거든. 이거 정규군 입장에서는 환장하는 거야. 대통령 어떻게 해? 뭐 박다는 나 대표 아닙니다 그러는데 너 대표잖아, 사실상의 대표인데 하면서 체포해? 그리고 면허를 취소해? 그리고 이 친구들 지금 전부 다 뺑뺑뺑뺑 돌면서 그 등기도 안 받고 있고 문자도 확인 안 하고 명령서 자체를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잡을 거야? 근데가 막 정부가 이대로 의사한테 굴복하면 의사한테 굴복이요? 라이언님, 그 굴복이란 말을 해서 제가 그러는 게 의사들이 먼저 뭘 요구한 게 없어요. 아니 의사들이 지금 현재로도 뭘 정부한테 뭐 그러니까 애시당초부터 정부가 뭘 하겠다라는 것만 있었지 의사가 뭘 해달라는 것도 없었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하는 걸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이거를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문제 뭐냐면 타협점이라는 게 있어야겠죠. 그러면 정부는 간단합니다. 타협하고 싶으면 조정을 해야 되고 기브앤테이크를 해야 돼요. 의사를 뭐 몇 명을 줄이든 뭐 1,000명 줄이건 2,000명 하겠다고 한 거 1,000명으로 줄이든 그래도 의사들이 안 받을 테지만 1,000명으로 늘리고 뭐를 해줄게요 이런 식으로 딜을 치고 세상에 다 기브앤테이크라니까. 네. 지금 이거는 저는 그래요. 윤통이 너무 무리한 걸 추진을 했어요. 그렇죠. 제이님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정부가 협상할 대상도 없고 압수수색 이러면서 이제 이상한 프레임이 또 등장하더라고요. 2000년대 2000년에 의약 분업할 때 의사들 구속하고 그 의협협회장 3년 면허 취소 시켰던 검사가 윤석열이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법을 그 누구보다도 잘하는 검사다. 그리고 그때 신상진 비대위였죠. 신상진 대책이 지금 성남시장님이 법적으로 요리조리 빠져나갈 수 있게 조언을 했었던 게 이재명이었다며요. 그래서 검사 윤석열과 변호사 이재명이 1라운드로 붙었던 건 지금으로부터 24년 전 2000년대였다. 그때 2000년에 윤석열 대통령은 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재명과 윤석열의 2라운드다 이러는데 이러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 반대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재명이다 이런 프레임인 거죠. 그래서 내가 참 프레임 오지네. 그런다고 말을 멈출 순 없다. 지금 신상진 입장은 이거 좀 무리한 거다라는 입장 내놓지 않아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의료 붕괴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참 씁쓸합니다. 씁쓸해요. 신상진 의원도 아니 시장도 급격한 의대 정원은 말문이 막혔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고 의료 민영화요? 의료 민영화가 아니라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공공의대 그러니까 공공기관들에 지금 쏠리고 있죠. TK님 감사합니다. 서울대병원 중환자실 담당 교수입니다. 현재로는 3월에 국민 5만 명 죽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서울 병원 교수님들이 겸직 안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겸직 그게 이때까지 또 나 요새 많이 배우는데 그 서울대 뭐 의대 교수님들이나 이런 대학 의대 교수님들 월급이 되게 작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상대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겸직 그러니까 월급을 2개로 받게 해준다라고 되게 뭐 이런 식으로 선심 쓰듯이 그 복지부 쪽에서 얘기를 하던데 그래서 병원 진료도 보고 학생도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건 겸임이 아니라 겸직 병원에서도 일이 있고 직이 있고 그래서 학교에서도 직이 있어서 학교와 병원에 이렇게 양쪽에 다 있어서 월급도 뭐 이렇게 2군데서 받는다 해서 겸직 이렇게 돼 있는데 교수님들이 애들만 가르치고 겸직은 안 해. 진료는 안 봐. 이 선언을 겸직 안 하겠다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보면서 와 그치 이거는 선생님들이 또 할 말이 있어. 애들 많이 뽑겠다며. 애들 많이 뽑기면 가르치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진료야. 씨 이건 또 말이 되는데. 네. 그리고 또 여기서 또 골 때리는 게
학생들이 휴학을 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되면 또 애들 이게 지금 올해 의대생들이 휴학을 하게 되면 그러면 내년에 정원 늘려서 내년에 정원 늘린 숫자 앤드 지금 휴학한 숫자 휴학했다 복학한 숫자까지 하면 또 학생들은 학생들 나름대로 이 정책을 폭파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그래 우리 1년 쉬지 뭐 하고 1년 쉬고 복학하자. 그러면 감당 불가의 수준으로 학생 수가 한다는 거고 거기다가 지금 올해 전공이 개학을 아예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공의는 1년 전공이 1년 차가 없는 2024년이 되는 거고. 근데 이게 더 환장하는 건 그거예요. 정부가 이거를 정책을 2,000명을 안 하겠다고 안 한다고 해도 전공의 개학을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들 입장이 전공의 선생님들이라고 할게요. 전공의 선생님들의 입장이 이 전공의 2,000명이 정책을 안 하던 저는 개학을 안 합니다. 이거거든요. 윤석열 대통령님,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감사합니다. 당신이 대한민국에선 전공의 같은 거 하는 거 아니란 걸 너무 잘 가르쳐 주셨어요. 2,000명을 안 하시든 하든 우리는 전공의 안 합니다. 전공의는 노예고 미래 비전이 없는 노예입니다. 이거라고 오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그래서 전공의 하고 원칙대우님 감사합니다. 전공의 했어. 그 다음에 전문의 이렇게 하고 그래도 교수님 되고 이렇게 직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젊은 친구들 얘기야. 지금 한 3대 1이라며요. 그러니까 3명 정도 중에서 끝까지 이제 펠로우십 하고 그러면서 뺑이를 쳐도 3명 중에서 1명이 자리를 잡고 나머지 2명은 탈락. 야, 인생 족뱅이 쳐가지고 결국은 경쟁률 3대 1인 건데,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교수로 자리를 잡는 것보다 일찍 나가서 돈을 버는 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은데? 라고 지금 젊은 친구들이 판단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게 3대 1이 아니라 1대 1이 될 때까지 전공의 그다음 펠로우십까지 하는 친구들이 쭉 빠져서 결국은 1대 1이 아니라 마이너스 경쟁률이 날 거다. 미달. 제발 얘들아 교수 좀 해줄래? 라는 사태가 벌어질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와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러더라고요. 피부과 가격이 너무 비싸서 그렇다고 해서 내가 피부과가 여러분 가격이 비정상적이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여기 자유민주주의 국가고요. 여러분. 제가 알기로 피부과는 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여러분 독과점이에요. 그러니까 피부과 가격, 진료 가격이나 거기 형성되는 가격은 그리고 또 잘하는 데서 쏠리고 또 잘 못하면 또 그렇잖아요. 그거 완전 경쟁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거기가 우리 시스템에서의 정상 가격이야. 그러면 지금 이렇게 수가로 통제되는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하고 공무원 쪽은 피부과 가격이 비정상이어서 그래서 거기를 때려잡는다 앤드 공급을 위해서 피부과 공급이 많아지면 피부과 하시는 분들도 많으면 거기가 완전 경쟁 시장이니까 그러면 의사들 공급이 많아지면 거기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의사들 가격이 뚝뚝뚝 떨어지면서 피부과가 필수 의료 대비 피부과로 가는 게 별로 메리트가 없어지면 그러면 필수 의료가 늘어나는 낙수 효과가 날 것이다. 와, 씨발 사고방식 진짜 야리꾸리한데? 응? 김상민님 감사합니다. 뭐 의사 선생님들도 정보를 일로 돌고 있고 하겠지만 지금 비밀 협상은 있다고 알고 있어요. 비밀 협상 채널도 누군지 대략 짐작이 가거든요. 그 비밀 협상 채널도 내가 아는 분이야. 대략. 그래서 지금 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들 지금 막 그 정부를 협박하는 거를 준비하시고 계시는데 와 지금 막 불을 지르는 정보들을 막 돌고 있고 그러니까 심평원 부원장과 관련돼서 뭐 이런 심평원 멤버들에 대한 심평원이 있네 누가 뭐 어떤 병원에 누구 라인을 타고 들어온 거래 막 이러면서 얘기가 나오면서 그래서 별 흉흉한 얘기가 다 나오면서 이거 잘못하면 의료 게이트까지 갈 것 같아. 이게 왜 의료 게이트로 가는 줄 아세요, 여러분? 있잖아요. 왜 이게 의료 게이트로 갈 수 있는 거냐면요. 조국 사태도 약간 의료 게이트가 있어요. 조민이라고. 조국 사태에서도 조민이라는 의료 게이트가 있었는데 지금 살벌합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정보를 구할 수 있는 게 니네 병원에 뭐 여기 니네 거기에 누구 들어와 있니? 누구 새끼 들어와 있어?
누구 새끼 들어와 있는 정치권의 누구 새끼들 어디서 뭐하고 병원에서 이렇게 들어오고 이런 거 의전원 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근무지까지 싹 다 리스트 만들어서 정치권에 던질 폭탄을 준비 중이시더만. 박시씨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뷰티 와이님이 얘기하시는데 우리나라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이가 피부과가 여러분 잘 되는 이유가 그렇게 공급이 늘어나도 잘 되는 이유가 가격이 떨어졌는데 왜 망하지 않느냐? 간단해요, 여러분. 왜냐면 가성비가 좋으니까 피부 그리고 또 우리 이 피부과 관련돼서 K-뷰티 광고도 돼 있잖아요. 한국에. 그런데 이것도 참 지방이 그 피부과 의료 관광도 지방에는 잘 해당 사항이 없고 서울에서도 강북은 해당 사항 없고 뭐 강남에 막 집중된 얘기긴 하지만 야 피부과 의료 관광 장난 아니던데 나 요번에 보면서 보니까 아시아 의료 관광의 40%를 대한민국이 차지하고 있고 그 의료 관광이 죽을 병 걸려서 우리나라 와서 고치는 사람들이 아니더라. 우리나라 아시아 의료 관광 시장의 40%를 한국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도 성형과 피부도만요. 왜 성형과 피부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올까요? 열려있는 경쟁 시장이라서. 만약에 있잖아요. 필수 의료를 우리가 외국인들한테 개방하면 어떻게 될까요? 난 장난 아닐 거라고 봐. 그럼 의사 선생님들이 갑자기 의료 시장이 폭발한다. 2,000명 더 뽑아야겠는걸? 아유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요. 피부과하고 성형외과가 그렇게 의료 관광 대국으로 우리나라를 의료 관광 대국으로 하시려고 그러신 거였습니까? 땡큐 윤석열 할지도 몰라. 필수 의료 완전 경쟁 시장으로 만들고 완전 경쟁까지는 안 돼요. 왜냐면 대한민국 사람들도 있어서 저도 그거는 반대입니다. 의사 선생님들. 그런데 외국인 상대로 해서라도 제한적으로라도 완전 경쟁 시장으로 필수 의료 사람 생명 살리는 의료 해도 우리나라에서 애 낳겠다고 와가지고 장기간 체류하면서 애 낳겠다고 기다리고 산부인과 있잖아요. 동남아나 기타든 중국에서 우리나라 와가지고 그게 또 이상한 그거 있잖아요. 딴 나라들에 없는 산후조리원 있잖아요. 산후조리원 럭셔리하게 산후조리원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면요 그것도 어마어마할걸. 점이나 빼는 것들이 뭔 의사냐. 그런데 있잖아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서영석님? 점이나 빼는 의사가 사람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사람보다 감옥에 갈 확률이 훨씬 더 적고요. 돈도 더 잘 법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사람 죽어가는 사람 살리면 감옥에 가고 막 10억짜리 민사소송에 걸리는데 점을 빼고 있으면 안전해요. 내가 이걸 내가 배운 게 있고 사람 살리는 걸 할 수도 있는데 근데 내가 이거 점이나 빼고 앉아 있어야지. 내가 어떤 선배 같이 했다가 선배 민사 10억 걸려가지고 인생 조지는 거 봤더니 나는 도저히 겁나서 필수 의료를 할 수 없어. 존심이 상해도 내가 점이나 빼고 있어야지. 3,000원 한 땀 3,000원 이렇게 벌고 말지. 내가 72시간 동안 땀을 삐질 흘려서 사람 한 명 살려놨어도 돈하고는 상관이 없고 리스크가 너무 높은데. 그러면 물어보자고요. 점이나 빼고 있는 게 무슨 의사냐? 그러면 그런 세상의 시선을 전 그 시선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생명 살리는 거하고 생명 살려야 될 의사들이 오죽했으면 점이나 빼고 있을까? 이 생각도 좀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점 빼는데 2만 원 아니 내가 얘기하는 거 여기 죽음께 삐삐삐삐삐삐 하면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의사 선생님들도 세상 사람들이 점이나 빼고 있는 의사 그게 의사야라고 하는 시선을 알고 있다고요. 모멸감을 느낀다고요. 그렇지만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왜 그들이 그런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사람을 살릴 확률이 70%고 죽을 확률이 30%야. 그러면 당연히 살릴 확률이 70%면 수술을 해야죠. 그런데 30%가 죽을 확률 30%는 곧 내가 소송에 걸릴 확률 30%예요. 그러면 자리를 지키기가 어렵죠. 당연히 필수 의료가 근데 수가 올리는 거에 대해서도 나오는 얘기. 그러면은 건강보험이 붕괴한대. 씨발 내가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 갑갑한 새끼들 그거에서 건강보험이 맨날 붕괴한다는 얘기를 해서 제가 그랬냐면